예, 내 마음의 한시 7주차 세 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추강이라고 하는 분의 장난으로 짓다 희위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도 기련 인사 대격입니다. 즉 129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대꾸를 맞추었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 시는 성이 왕씨인 분이 지었는데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 원용되어 있는 용사로 쓰여진 그 사람들의 일들이 모두 왕씨입니다. 제 일구는 왕발이라고 하는 어떤 문장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왕희지라고 하는 서예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재밌는 약간 교묘하다 그럴까요? 이게 좀 그렇게 쓰여진 시입니다. 왕추강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대 전송시에는 또 수록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송나라 시이기는 한데 전송시에는 실려 있지 않은 이 시가 연주식격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분입니다. 이분도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장난으로 짓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난으로 짓다. 이거면은 이 희라고 하는 거 우리 바로 앞서서 배자를 배웠잖아요. 배우할 때 배자처럼. 그러니까 이건 약간 유희적인 거죠. 유희적인 거고요. 위라고 하는 것은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라는 글자는 영어의 두 동사처럼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어떤 문맥에 따라서 다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희작이라고 쓰면 되겠죠. 희작시라고 볼 수 있는데 또는 희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장난스럽게 짓다 하면 될 건데 희위라고 했습니다. 희위라고 하는 거는 두보의 시 가운데에도 희위 육절구라는 시가 있어요. 이 제목에다가 이미 희위 육절구라는 용례가 보이니까 이 희위라는 말은 약간 농으로 짓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짓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웃음거리를 위해서 짓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웃음거리가 되어 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가볍게 보시라라고 하는 거죠. 너무 무겁게 보지 말고. 앞서 보았던 우리 여대림의 시는 좀 진지하잖아요. 진중하고. 거기에 비해서 이 왕추강의 이 시는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조금 가볍게 보세요라고 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시가 그렇게 만만한 시는 아닙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녀 왕발 도 경채 자약 희지 지 속자 20년 전 다용역 여금 일사 영무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녀 왕발 도 경채 자약 희지 지 속자 20년 전 다용역 여금 일사 영무지였습니다. 이 시는 그 왕추강이 자기 자신을 서술했다라고 이렇게 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모두 왕씨의 일을 용사했으니 참 교묘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우리 뭘 봤었죠? 학여 원계 그랬죠. 공부하는 것이 두 원계와 같으면 바야흐로 습벽이 되고, 그죠? 문장이 무녀 상여 반 뭐였죠 아까요? 무녀 반유배그랬네요, 그죠? 무녀 문사 상여 반유배그랬네요. 글을 쓰는 것이 글 쓰는 것이 사마상여와 같으면 도리어 배우와 같네. 그러니까 이 희작이죠. 배우와 같네랬죠. 여기도 그러니까 첫 번째 보니까는 문장이 왕발과 같으면 그저 경체일 것이요. 자, 문장 스타일이 같아요. 지금 시 놓인 게. 그런데 이 시는 여기 요 사구하고 요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앞서는 가정으로 해서 이렇게 결과될 것이다. 즉 원인 또는 어떤 조건을 걸면은 이렇게 결과가 될 거야라고 여대림의 시에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왕추강이 자기 자신을 전반적으로 다시 회고해 보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는 왕발과 같으니 그저 경체일 뿐이요. 이래 되는 겁니다. 어렵죠. 왜 어려워요? 컨텍스트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전만 보고서 그대로 옮긴다고 시가 되는 게 아니고 시 속의 감정들, 시인이 왜 이렇게 썼는가를 차근차근 들여다봐야지 전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자꾸 익히시면 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셔가지고 익히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약간 감이 오는 거죠. 그 감을 잡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보셔야지 그 감이 옵니다. 특히나 이런 전고가 많은 작품들은 이 전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잘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조금 우리가 쉬운 글자로 되어 있는 것, 전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은 것들은 글자를 하나씩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여러분에도 분명히 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녀왕발 도경체 글쓰기가 문장이 왕발과 같으니 도 그저 다만 일 뜻입니다. 그저 그랬죠? 다른 말로 다만 다 같은 글자예요. 자 보세요. 다만 도자 있고요. 다만 단자가 있고요. 가끔 써드리는 거죠. 오직 유자가 있고요. 이것도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요 글자도 두 번째 있는 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글자 다만 지자요. 여기 없는 글자는 귀신 기자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앞에서 우리 공부했었던 글자입니다. 도단 유지 이지이죠. 경체 가벼운 체는 체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체격 그러니까 격이에요. 격이라는 건 품격을 따졌을 때 가벼운 체격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야 이 자자는 문자하고 달라요. 글씨예요. 글씨가 희지 왕희지를 가리킵니다. 글 잘 보셔야 돼요. 희자입니다. 왕희지와 같으면 자 여기 여자하고 약자도 서로 대를 이루죠. 사람 왕발과 왕희지도 하나는 이름이 외자니까 왕자는 세 개를 다 쓸 수 없으니까 희지만 쓴 거죠. 이런 식으로 앞을 성을 생략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더 생략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요 왕발과 희지 사람 인명으로 대를 이루고 있고요. 도하고 지는 같은 뜻으로 서로 대를 이루고 있죠. 경체하고 속자도 의미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속자는 속되다. 속의 반대말은 뭐죠? 상대어가 아입니다. 아속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우아라자. 이때는 아까 앞서 우리 공부했던 전화할 때 아자하고 서로 다 있습니다. 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유행을 따르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면 그걸 맞춰서 이게 짓는 것이 바로 속이고요. 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품격을 법도에 맞게 펼쳐낼 때 우리가 아라고 그러죠.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우아하고 속되다, 속물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고요. 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예쁘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지는 게 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원리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 내 도를 지켜나가는 거, 그게 아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상대의 또는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꾸미는 거, 그게 속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꾸민다고 할 때도 뭐 아주 그 옷이나 복장이나 말투나 어떤 원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대로 가는 것은 속티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세상과는 약간 거리를 두되 가장 원리 원칙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면서 점잖게 가는 거, 이게 아가 되는 거죠. 경박하다라고 하는 건 많은 경우는 세상의 입맛을 맞출 때 경박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물론 성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잘 소탈하게 어울리는 거지 경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비해서 조금 거리를 두는 태도인 거죠. 자, 아와 속의 개념을 어떻게 본다고요? 글자 그대로 아름답다 또는 속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입맛에 맞춰가는 것, 나를 갖다가 거기다 맞춰가는 것은 속의 경우에 가깝고요. 세상을 나에게 맞추도록 하는 경우, 그러면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원리 원칙을 지켜가는 것, 그걸 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구분하기 어렵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무협 작가 가운데 예전에 김용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들은 영화도 많이 됐죠. 무협 영화로 동사서독이라든가 또는 뭐 와호장룡이라든가 또 소호강호라든가 이런 어떤 그 무협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원래 홍콩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대륙까지도 이 사람은 영역을 넓히죠.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냈던 그 논란 중에 하나가 아속 논쟁입니다. 무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속문학에 가깝잖아요. 대중들의 문학이죠. 아문학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분의 속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쟁 속에서 아와 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떤 지점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속 논쟁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논쟁들 중에 하나예요. 문학 작품을 평가할 때 이것이 아한지 속한지 해서 속문학은 대중문학으로 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의 생각을 담기도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를 지향하는 학문들은 어떤 경우는 세상과 거리를 너무 둬서 고답적이거나 추상적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할 때 과연 김용은 대단히 이 무협이잖아요.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는 그 속문학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아의 어떤 이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기억에 제 대학원 박사과정 다닐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90년도 초반인 것 같은데요. 벌써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30년 됐나요? 20년 됐네요. 20년 전에 이 논쟁이 좀 이렇게 중국에서 꽤 컸던 것 같고 또 중국의 괜찮은 어떤 학자들도 아속에 대해서 어떤 문학적 이론들을 정립하려고 애를 썼고요. 이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도 한국에서 이제 이 고전 문학계통, 한문 문학에도 고전 계통에서 다른 어떤 문학들 있잖아요. 속문학으로 불릴 수 있는 것들, 대중 소설을 다룬다든가 전기 소설을 다룬다든가 하는 이런 데서 이제 아속에 관한 논의를 가지고서 이 분석을 했던 분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해도 있어요. 속과 아라고 하는 것은 늘 같이 상대적으로 가는 개념이다. 속은 조금 더 세상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아라는 것은 그보다 좀 나 쪽에 원리 원칙이 좀 가까이 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대충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이지의 글씨체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볼 땐 다만 속자였다. 속된 자태, 속스런 자태를 졌다는 얘기죠. 체나 자나 병과 속도 서로 의미가 서로 상통하고요. 체하고 잣도 그런 거죠. 우리 자태할 때도. 그래서 일글을 보면 문장이 왕발과 같아 그저 가벼운 체격일 뿐이요. 그다음에 글씨는 왕이지를 닮아서 고작 속스러운 자태일 뿐이네. 자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결과로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장난스럽게 쓰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20년 전 다 용역 여금일사 영무지라. 20년 전부터 20년 여기 나오네요. 20회 전부터예요. 20회 전에 라고 쓸 수 있어요. 부터라고 제가 한 이유는 용력을 많이 썼다라는 것은 다자에는 일정한 정도 쌓이는 게 있잖아요. 쌓이려면 시간이 경과감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시간의 경과를 전제하려면은 그 앞에 있는 전과 요 사이 어떤 이 논리적인 연결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회 전부터 다 많이도 용력, 힘을 기울였다. 공력을 기울였다. 노력을 들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금 일사 영무지라. 여금 이제 지금은 일사 일 하나도 어느 일도 역 또한 무지 갖고 있지 못하네. 이루지 못했네 이런 얘기죠. 뭘 못해요? 글씨도 문장도 글씨도 문장도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게 성취를 들이지 못했다. 성취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20년을 공들였지만 허사라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왕발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하고 왕이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왕발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 왕발이요. 자가 자아니에요. 우리 그 교재에도 사실은 나옵니다. 요즘 보니까 교재가 있으시니까 21페이지에 보면 그걸 가지고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왕발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왕자안으로 보통 자가 자안이에요. 제가
자나 호는 같이 외워두시라고 그랬었죠. 자아니고 이 사람은 당나라 때 이제 대책문으로 과거에 급제했던 인물입니다. 글을 짓느라고 묵을 갈았던 것이 아주 몇 대, 물 몇 대란 얘기죠. 한 대, 두 대 할 때. 그래서 술을 좀 얼큰하게 먹고 마시고 누웠다 깨면은 붓을 딱 가져다가 문장을 지어냈는데 얼마나 잘 썼는지 하나도 수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불러요? 복고라고 불렀대요. 배복? 아, 이게 장자네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복자죠. 이건 장자예요. 장자. 장자입니다. 이건 아니네요. 요겁니다. 복고라고 해서 배 안에 원고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뱃속에서 막 써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워두실 거는 왕자안, 왕복고, 복고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당대 아주 유명한 당시 시체라고 불렀어요. 시체, 왕발의 시체라. 시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유행하는 문체란 뜻이에요. 그 시대 문체. 좀 경박하게 지었다라고 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왕복고, 복고라고 불렀다.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왕, 당시 쓴 것들을 당시 유행하는 시체랍니다. 과거 보는 문장은 당시에 필요로 하는 어떤 문체를 시험을 보겠죠. 그래서 이거를 과거도 여기서 같이 함께 외워두실 게 시문이라고 그랬어요. 시문. 당시에 요구되는 어떤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를 굳이 보지 않고도 벼슬의 뜻을 접은 채 학문의 이 길을 가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시문이 가지고 있는 경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문 자체가 경박하다? 무슨 말이죠? 세상에 나를 영합하려고 하는 태도가 경박한 거잖아요. 그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박하다는 게 막 가볍게 팔랑팔랑 뛴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나를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박하다고 보는 거죠. 저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이죠. 예쁜들은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시문의 합격을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그 당시에 이제 벼슬도 하고 또 자기가 꿈꿨던 것을 펼쳐낼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잡고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문에 영합을 하다 보니까는 내 자신의 어떤 중심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느끼신 분들은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장옥이라고 해가지고 장옥문자 또는 장옥문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당장자고요. 옥은 지복자인데 이게 뭐냐면 과거 보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과거 보는 장소에서 쓰는 글자들, 당시에 유행하는 글자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과거의 문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사줘라고 하는 거죠. 나를 써줘 이런 거예요. 써줘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장옥문학이다 또는 시문이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왕발의 경우는 이것과 연동되긴 하는데 당시 유행하는 시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자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이게 다 연결됩니다.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이건 참고사항이고 이 부분이 지금 요겁니다. 당시 유행하는 거 요겁니다. 왕희지는 자가 일소예요. 왕희지는 일소는 일소입니다. 왕일소라고 부르고요. 이분은 못에 연못가에 가가지고 글씨를 익혔는데 연못물이 모두 묵으로 물들 정도로 글씨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초서나 예서는 아주 이 으뜸으로 치는 분이죠. 이분도 이제 당시에 어떤 그 유행하던 어떤 이 글씨체를 어쨌든 유행을 했으니까 이분 글씨체가 그래서 거기에 영합했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뭘까요? 왕추강 20회 전부터 이 왕이지도 배웠고 왕발처럼 글을 잘 쓰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글과 글씨에 뜻을 두었는데 지금은 둘 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라는 거죠. 여금일사 영무지라. 그죠? 20년 전 다용료위원만 여금일사 영무지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시의 주제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자신을 갖다가 비꼬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자기 삶을 갖다가 좀 한번 반추해 보는데 조금은 비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여기까지 우리가 인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뭐가 잘못일까요? 이게 잘못이에요. 문과 자의 뜻을 두고서 20년 전부터 여러 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경우는 경과 속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얻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어디에 두었는가와 관련됩니다. 이게 더 큰 덕자입니다. 중국어로는 다 더라고 발음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덕과 득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얻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기 악기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어떨 때 쓰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은 덕이 있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뭘 많이 배웠다고 이게 또 어떤 경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거, 그 사람의 몸에 얻어진 걸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표현과 생각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잘한 그런 경우도 본 경우 있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말하는 거라든가. 또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좀 이렇게 하잘것없어 보이는데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에서 고급스러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몸으로 얻어지는 것은 다른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체득이라고 그래요. 예쁜들 항상 체득한다고 그랬거든요. 체득 아니면 심득이란 말을 써요. 몸으로 얻는다. 마음으로 얻는다. 도를 깨치되 체득하자. 몸으로 모든 것을 얻는 거죠. 몸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득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뭔 것을 깨친다. 정신적인 깨침이라면 체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신체 자체가 그런 어떤 덕목을 가져가는 걸 가리켜요. 우리가 글씨를 쓰는 거든지 글을 쓰는 거든지 테크닉으로 배울 수 있다 생각해요. 왕이지 쟤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 베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이 글은 이렇게 갖다 쓰면 돼요 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성된 형태의 문장을 보면 실제 왕이지가 보여줬던 어떤 글씨에서 보이는 품격과 그걸 베껴서 만들어낸 그 글씨가 보여주는 품격은 전혀 유가 달라요. 왜냐하면 왕이지가 평생에 걸쳐 체득했던 나름대로의 도가 있을 터인데 그거를 가져오지 않고 테크닉만 가져온 경우가 많거든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니까 그대로 모방해서 글을 써요. 근데 그 맛이 안 나요. 그 이유는 보면은 그 글을 원래 완성했던 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체득했던 것들을 가지고 나왔던 글인데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테크닉만 가져온 거예요. 곱게만 쓰고 예쁜 말만 갖다 쓴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시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시 번역을 보면 똑같은 시를 번역할 때 예쁘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뭔가 이 작가의 마음을 갖다가 잘 설명하고 있거나 또는 드러내거나 압축적 이렇게 보이는 번역이 있는 반면에 그냥 곱게만 써 내려간 것이 있어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뭐 그 자전을 갖다 옮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체득하고 심득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었을 때 온전히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때 바로 우리는 덕을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인자한 덕을 지니고 있네요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 좋은 게 인자한 건 아니고요. 인의 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도 또 행동도 또 사람에 대한 관점도 이런 게 딱 보여질 때 우리는 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는 아주 인상 좋고 진짜 선비답고 또 진짜 아주 이 호인인데 또 정숙한 어떤 여인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뒤에서는 아주 이기적인 혹은 아주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사람을 접근한다든가 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라든가, 이건 인지하고 약간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동아시아의 어떤 고전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는 교양으로서 배우는데, 교양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cultivate, 지금 culture에서 나온 이거 culture의 말이 이거 cultivate잖아요. 경작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경작을 하는 거죠. 경기도 하고 땅도 파고 모두 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밭이 있으면, 내 몸의 밭, 마음의 밭이죠. 심전입니다. 심전. 내 마음의 밭에다가 계속 갈고 거름주고 그다음에 씨 뿌리고 그다음에 싹이 나오면은 쭉정이들 나오지 않도록 다 쿡 솎아내고, 또 벌레가 꼬이지 않도록 만들어내고, 또 벌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약을 칠 때 약을 치기도 하고, 또 약을 안 친다면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고, 말라붙으면 물을 좀 주기도 하고, 또 이게 싹이 올라서 이제 열매를 맺건 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고, 또 한 해가 끝날 때 되면 다시 잘 다듬어 가지고 한 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고, 농사하는 마음과 저는 이 교양으로 쌓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다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경계하는 겁니다. 이분은 자기는 문장을 왕발처럼 담고 싶었어. 아주 당시에 유행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기는. 글씨도 왕이지만 쓰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20년간 썼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왕이지의 덕을 닮은 것이 아니라 테크닉을 닮았기 때문에, 테크닉만 빌렸기 때문에 속자가 된 거고요. 왕발의 경우도 물론 시체를 잘 구사했던 분이긴 하지만은 왕발만 해도 사실 이렇게 경박한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겨우 경박한 것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이건 얻으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제대로 구사되지 않았죠.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즉 의도적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계득입니다. 경계하는.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얻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태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더욱더 신중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로 읽는다면, 단순하게 이것은 희작시로만 볼 수 없는 자기에 대한 아주 진지한 자기 성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장난스럽게 썼잖아요. 왕씨인 자기 자신과 같은 성을 쓰는 사람 가운데 문장가하고 서예가를 갖다 놓고 이들을 담고자 했는데 나는 경체하고 속자만 얻었어. 20년 동안 했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 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인위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진짜 더 노력해야 될 게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성찰하는 그런 진지한 시로도 우리는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한번 원문을 한번 다시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녀 왕발 도경체, 문장이 왕발과 같아 그저 경박한 체격이요 자약 희지 지속자라. 그래서 글씨는 왕이지를 닮아 고작 담느라, 이렇게 담느라, 그죠? 담느라 고작 속스러운 자태일 뿐이네. 20년 전 다용력이오니 20해 전부터 많이들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금일사영무지라. 이제 보니 지금처럼 일사영무지라. 어떤 일 하나도 또한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구나. 무라는 글자는 소유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구나.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 것으로 체득한 게 없구나. 그러니 어떤 것을 우리가 얻을 때 정말 뭘 더 유념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